자, 윤정권 1년차를 평가하는 여론조사의 편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론조사가 엉터리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권 지지율이 18.7에서 42.1까지 각양각색이고, 심지어 여야당의 지지율도 각양각색입니다. 윤 정권의 이 지지율과 관련된 지금 논란을 넘어서서 윤 정권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지율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35% 안팎이다라는 것은 그건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짜 뉴스라고 더 우기는 거는요, 그건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지지율이 매우 소박한 수준이고,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차와 비교해서도 지금 별로 높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 1년차 1분기 지지율이 보면요, 역대 대통령들의 1년차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윤 정권의 지지율이 높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왜 윤 정권의 지지율이 30%대에서 이 박스권에 갇혀서 답보하고 있는가? 자, 본인은 2년차 국정은 속도를 더 내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 자, 1년차에는 방향을 바로 잡았고 2년차부터는 성과를 보이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는데요. 2년차에는 무엇보다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2년차에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총체적으로 싸늘하게 식어서 말라가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다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부인하면요, 뭐 상저하고니 중국의 리오프닝이니 뭐 미국의 금리 인하니 이런 외부적 요소에 주술적으로 기도를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수출이나 제조업의 근본적인 부활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도 기업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적 관점에서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사람은 당신들이지만 당신들을 심부름꾼으로 택한 사람은 국민이에요. 그러면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주거 문제, 부동산 정책을 윤 정권이 전환했다고 하지만 문 정권이 부동산을 갖다가 띄웠죠. 억지하는 듯 하면서 부동산을 띄웠죠. 그런데 윤 정권도 지금 부동산이 가라앉을까봐 이 40대 부동산이 가라앉을까봐 2030을 중심으로 보금자리 론을 40조나 지금 대출해서 부동산을 추락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려고 반면에 세금은 떨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를 하락시키고 종부세나 재산세를 갖다가 작게 때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이 부동산 정책의 개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집이 없는 국민 절반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부동산 개혁이라는 것은 집은 사람이 사는 것이지 투기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윤 정권이 근본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윤 정권은 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아주고 또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요, 뭔가 하면 집이 없는 사람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집을 가질 가능성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 지금 빚어서 집 사는 청년 보금자리론 이 대상자들이 나중에 다 연끌 비투의 대가로 빚더미에 올라앉고 집을 잃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집 문제에 대한 시각 교정이 필요한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요, 자기 소득을 가지고 현재 한국에 내려왔다고 하는 이 집 가격 수준에도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한국의 60대 이상 베이비 부머들이 왜 가난한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가난해져 버린 거는 평생을 60년을 일했는데 왜 가난할까요? 집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갖다가요, 한 세 가지만 꼽자 하면 주거, 그리고 사교육, 그리고 일자리입니다. 지금 AI가 전 세계의 일자리를 5년, 10년 안에 수억 개를 소멸시켜버릴 거다. 지금 일하는 일자리의 23% 정도가 사라질 거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민간 기업은 AI가 아니더라도 이미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자리를 갖다가 그나마 남아있는 일자리를 어떻게든 정부가 이 한국인, 내국인을 갖다가 일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써야 될 건데, 거기에다가 외국의 용접 노동자, 심지어 가사 도우미 노동자 전부 수입한다는 거예요. 외국 노동자를 수입해서 그들로 하여금 한국에 모자라는 일자리를 갖다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조업 자본가들, 제조업 다수 기업들의 논리를 임시적으로 대변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저는 외국이라는 말을, 이 외국 노동자 수입을 갖다가 주장하는 기업들을 보면서 저는 근본적으로 제고를 합니다. 왜 기업들이 애국자냐? 기업들이 애국자면요, 정부에다가 뭐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어요? 한국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의 현 임금 수준으로는 이 고용하기 어렵고 점점 외국인 고용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정부가 나서서 한국인이 고용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비를 해달라고 기업인들이 말을 해야지요. 자꾸 외노자 수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요구하지 말고요. 기업들이 그리 건의한다고 정부가 일자리들을 전부 외노자들한테 다 제공할 때 기업은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한국에 다수의 젊은 사람들이나 한참 일해야 될 경제활동 인구가 일자리가 없이 알바로 소일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들이 버는 거는 자기 나라에 대부분 송금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소득이 작아서 반실업자처럼 지내면서 결국 소비를 줄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의 투자나 생산도 줄어들면서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는 거는요, 한국에 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혁명 20일 말고요, 어느 당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거를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원가에 공급을 하라는 거예요. 땅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올랐니 어쩌니 하지만은 충분히 평당 700에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은요, 공교육 내로 흡수해서 이제 사교육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처음에 우리는요, 이 사교육을 공교육에 있어서 질 좋은 공교육을 싸게 제공해서 사교육을 갖다가 점점 공교육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런 주장 정도로는 안 된다. 일종의 사교육이 반칙이다. 부의 세습과 관련된 반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로 봤을 때 사교육이 기본적으로 능력주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유 경쟁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한국은요, 이 사교육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버려서 사교육에 1인당 100만 원씩 투입하면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월급 얼마를 벌겠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지요. 주거 사교육 때문에. 자, 외국인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고 나서 내국인이 일하도록 하고 거기에 근로장려금으로 50만 원, 100만 원씩 보조해주고 근로 환경을 정비하면요, 내국인들도 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내국인은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다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일하는 기풍을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사교육, 일자리는요, 국가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줄면 줄지 늘어날 거는 없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가 예산 상당수를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요, 모든 부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 예산의 상당수를 직접 고용에 투입하면요, 자, 3천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면 30조입니다. 3천만 원짜리를 120조면 400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봉 3천을 받는 사람을 국가가 120조만 투입하면 400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받은 연봉을 대부분 쓸 거 아니에요? 한 달에 250만 원짜리 월급 받는 사람을 이 400만 개를 갖다가 국가가 창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120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일자리들을요, 국가가 전부 내국인으로 대체하고 거기는 연봉 3천이 아니라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줘도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200만 개의 일자리들을 이 내국인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윤 정권은요, 왜 이 근본적으로 원가로 아파트를 국가가 제공하는 거 700만 원에, 그리고 사교육을 철폐하는 거, 그리고 일자리에 있어서 국가가 400만 개의 일자리를 갖다가 제공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이 그 400만 개의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있어서, 그래서 민간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일자리들을 국가가 그냥 쓸데없이 신호등 앞에서 깃발이나 드는 일자리가, 쓰레기 줍는 일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사교육을 대체한 공교육, 방과 후에 애들에게 사교육을 대체한 공교육을 과외로 실시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양보호사들을 확충해서 질을 높여주는 것, 그리고 지금 비어가는 도심의 비어가는 도심의 학교들을 전부 유아원, 유치원을 뱅스를 운영하게 해서 맞벌이 부부들을 걱정을 들어주는 거, 아주 싼 가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왜 말하지 않는 겁니까? 자, 지금 한국에 한번 보세요. 온 사방에 지금 학교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는 학교를 조금만 고치면 거기에 유치원, 유아원들을 만들 수 있고, 학교 교장이 병행해서요, 그걸 갖다가 감당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유아원, 유치원 교사들을 채용해서요, 그래서 돌보고 부모가 퇴근할 때 데려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천지에 남아도는 게 학교 시설인데, 그리고 곳곳에 있는 게 학교인데 왜 그걸 못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주거, 사교육, 일자리, 그리고 육아 4대 개혁을 윤 정권은 말을 하세요. 그걸 말하지 않고요, 경제 개혁하겠다 어쩌다 해봤자 전부 헛도는 이야기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한